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소망을 이루려면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제가 머피 박사의 저서를 처음 보게 된 것은 2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저는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던 중 뭔가 제 마음에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즉시 책을 구입한 저는 한 권 전체를 단숨에 읽었고 당시에 느꼈던 감동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하루에 두세 페이지씩 천천히 되풀이해서 읽었고 런던에 머무는 동안에만 모두 대여섯 번쯤 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고자 했던 것, 또 막연하게나마 예지했던 일들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동서양의 철학서적과 종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문을 넘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 바울은 신의 출현을 통해 루터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평범한 저로서는 그와 같이 드라마틱한 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경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품고 있던 의문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 아버지께서는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력했지만 스스로는 행복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온순하고 정직했으며 근면하게 사셨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일생을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를 봐도 정직하고 인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재였던 친구들이 반드시 공부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철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는 이 세상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가 반드시 행복하진 않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칸트였는지 게테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올바른 자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만 봐도 사후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그런대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왜 복을 누리거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 후 다윈이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 줄기의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실증한 인류 최고 두뇌의 소유자 다윈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성적이 몹시 부진하자 아버지는 여동생이 차라리 남자였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합니다. 다윈의 말 가운데 학문이란 말을 인생 혹은 일이란 말로 바꿔보면 인생의 성공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가짐은 성실하다, 정직하라, 근면하라, 강한 의지를 가져라 같은 수양이나 도덕적 가르침과는 분명히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우주 전체를 정신으로 보는 라이프니츠 이후의 독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정신을 프로이드, 융 이후의 잠재의식학과 결부시키면 실천 가능한 철학적 세계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머피 박사의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학생은 돈벌이에 관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앵글로 섹슨인, 즉 영국과 미국 등 영어권 국민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부에 관한 사고방식이 그만큼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들의 치부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피 박사가 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실천적인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과 저자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능지수도 중상 정도였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성적도 중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선천적으로 나빠 초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도 자주 빠지는 학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유럽까지 가서 대학을 다니고 또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병도 앓지 않고 늘 건강해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립과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학문도 마음껏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타고난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고 부모의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잠재의식의 권위자인 조셉 머피 박사의 강연 중 어록이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0가지를 간추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이 어쩌면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기적처럼 보여 믿기 어렵거나 터무니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머피 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지의 진리로 다양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00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이론은 매우 흥미롭고 수준이 높아서 매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잠재의식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책 뒷면에 읽은 날짜를 적어두기를 권합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20회 정도 되풀이해서 읽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보다 훨씬 발전되고 향상되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과 각양각색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아무리 소망이 특이하거나 대단한 것이라도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소망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당신도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불행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이 가진 힘을 알고 또 그 힘을 활용하는 방법은 모두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한꺼번에 읽기보다 몇 페이지씩 천천히 곱씹어 읽을수록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5분 동안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머피 박사의 가르침은 이론으로 반복해서 익힐수록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이론을 익힌 다음에는 나머지 일들을 무조건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미처 찾지 못한 잠재의식의 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이 책은 분명히 당신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